2024년 3월 15일 금요일, 김영수 씨는 평소와 같은 시간인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서둘러 일어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해방감인지 상실감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묘한 기분이었죠. 침대 옆 탁자에는 어제 동료들이 선물한 금방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35년 근속 김영수 부장님의 아름다운 퇴직을 축하합니다. 그 글귀가 오히려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 정혜 씨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그 일상적인 소리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죠. 영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내가 꼼꼼히 정리해 놓은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고 그 숫자들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월 평균 생활비 450만 원. 그런데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은 220만 원. 그 간극이 만들어낼 미래가 막막하게 다가왔습니다. 35년간 꾸준히 월급을 받으며 살아온 삶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현실이 무겁게 느껴졌죠. 그날 오후 영수 씨는 동네 카페에서 고등학교 동창 병호를 만났습니다. 병호는 3년 전에 퇴직한 선배였죠. 병호는 영수 씨와 달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퇴직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이제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호는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고 했죠. 60세가 넘은 나이에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발상을 전환하여 큰 수입 하나를 바라기보다는 작은 수입원을 여러 개 만들기로 했고 동시에 지출을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아내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의 재정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기 시작했죠.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모든 항목을 검토했습니다. 그러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요금제 변경으로 월 5만 원, 외식비 절감으로 월 20만 원,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해지로 월 3만 원. 작은 절약들이 모이니 꽤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유지비도 만만치 않아 차량 처분까지 고려하기로 했죠. 이렇게 영수 씨 부부의 퇴직 후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35년간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마친 후 맞이한 불안정한 현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35년간 정해진 일과대로 움직이던 몸이 갑작스러운 자유를 주체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온 문자 한 통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잔금 대출 이자가 빠져나간 통장 잔고를 보며 영수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월급이 나올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고정 지출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무겁게 다가왔죠. 그날 저녁 영수 씨는 노트북을 켜고 엑셀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35년간 회사에서 익힌 실무 능력을 이제는 가정 경제를 위해 사용할 때였습니다. 영수 씨는 꼼꼼하게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항목에는 국민연금 월 220만 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나눈 금액 월 80만 원, 예금 이자 월 15만 원으로 총 315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지출은 아파트 대출 이자 120만 원, 관리비 및 공과금 45만 원, 식비 80만 원, 통신비 15만 원, 보험료 35만 원, 자동차 유지비 30만 원, 의료비 20만 원, 경조사비 및 기타 30만 원으로 총 375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60만 원씩 적자. 이대로라면 몇 년 안에 노후 자금이 바닥날 것이 뻔했습니다. 영수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문제를 명확히 파악했다는 안도감도 들었죠. 문제를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수 씨는 은행을 방문해 재무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사는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한다며 먼저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보험료가 높은 편인데 중복된 보장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대출 이자도 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고 했죠.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영수 씨는 하나씩 실천에 옮겼습니다. 먼저 보험 설계사를 만나 보험을 재정비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개의 보험이 거의 같은 내용을 보장하고 있었고 하나로 통합하면 월 8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10년 된 중형 세단은 연비도 나쁘고 유지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계산해보니 월 30만 원의 유지비면 연 360만 원. 차라리 필요할 때만 택시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퇴직 소식에 걱정이 많았지만 동시에 요즘 시니어들도 할 수 있는 온라인 일거리가 많다며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 부부는 함께 인터넷을 검색하며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중장년 재취업, 교육, 퇴직자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영수 씨는 노트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방문, 보험 정리로 월 8만 원. 절약, 자동차 처분 검토, 통신비 요금제 변경, 부업 가능성 탐색.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미래에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죠. 퇴직 후 2주째 되던 토요일 저녁, 영수 씨 가족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 민수와 결혼해서 근처에 사는 딸 수진이가 찾아온 것이죠.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지만 영수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영수 씨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가계부를 펼쳤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가족이니만큼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수 씨는 차분하게 퇴직 후 줄어든 수입과 여전히 나가는 지출, 그리고 매달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아버지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놀라움은 곧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꺼내들며 자신이 며칠 동안 조사한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일정, 온라인 과외 플랫폼, 경력을 살린 컨설팅, 기회 등 영수 씨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였습니다. 딸 수진이도 어머니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요즘 핸드메이드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인기라며 어머니의 뜨개질 솜씨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죠. 가족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웠던 분위기가 점점 희망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께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했고 수지는 어머니의 온라인 쇼핑몰 개설을 도와드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영수 씨는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벌써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알려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이미 가입까지 마쳤다고 했죠. 영수 씨도 민수와 화상통화를 연결해 온라인 이력서 작성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의 경력을 온라인 양식에 맞춰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신의 경력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맡았던 프로젝트들, 이룬 성과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며 영수 씨는 자신이 꽤 많은 것을 이루었다는 자부심을 느꼈죠. 오후가 되자 온 가족이 각자의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정혜 씨는 뜨개질 작품을 만들고 민수와 수지는 부모님을 도우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영수 씨는 생애 처음으로 온라인 일자리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막막하기만 했을 퇴직 후의 삶이 가족의 응원과 도움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죠. 퇴직 한 달째 영수 씨는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어색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배우니 금세 적응할 수 있었죠.
강사는 영수 씨가 엑셀에 능숙한 것을 알고는 다른 수강생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수 씨는 흔쾌히 옆자리에 박 씨를 도왔고 이를 계기로 수강생들 사이에서 작은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가르치며 오히려 자신도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경험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휴대폰을 확인하니 며칠 전 지원했던 회사에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면접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시니어 경력직을 찾는 중소기업이었고 비록 급여는 예전의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영수 씨에게는 큰 기회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하자 아내도 수줍게 자신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올린 뜨개질 작품에 첫 주문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죠. 아기 모자 세트를 주문한 고객이 있었고 정성껏 만들어 보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면접 날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죠. 아내가 넥타이를 메어주며 응원의 말을 건넸고 영수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면접장에는 비슷한 연배의 지원자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었죠. 면접실에 들어가니 젊은 면접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영수 씨의 풍부한 경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죠. 영수 씨는 급여가 낮은 것은 충분히 고려했으며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경험을 나누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 3일 근무의 경영 자문 역할이었죠. 영수 씨 가족은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도 부모님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정혜 씨의 뜨개질 사업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고객이 제품 품질에 만족해 SNS에 후기를 올렸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추가 주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 달 만에 주문이 5개로 늘어났고 정혜 씨는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수 씨는 가족들과 함께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퇴직 직후의 막막함이 거짓말 같았죠. 비록 예전만큼의 수입은 아니지만 가족이 함께 노력하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지출도 현명하게 줄여 전체적인 수지 균형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하니 오히려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매일 걷는 양이 늘어났고 그만큼 활력도 생겼죠.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하던 날 영수 씨는 설렘과 함께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새 직장의 젊은 동료들은 영수 씨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영수 씨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고 영수 씨도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열심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수입과 지출을 다시 정산해 봤습니다. 새 직장 수입과 뜨개질 수입을 합치니 월 12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고 지출도 80만 원 정도 줄어 이제 거의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퇴직이라는 큰 변화 앞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새 직장에 적응한 지 2달째 영수 씨는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주 3일 근무는 생각보다 만족스러웠고 남는 시간을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젊은 김 대리가 영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영수 씨가 제시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이 정말 인상적이었다며 그런 노하우를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것이 35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라고 답했고 김 대리는 즉시 사내 교육을 부탁했습니다. 이 대화는 영수 씨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그날 저녁 영수 씨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며 외부 강의도 시작해볼 생각을 밝혔습니다. 민수가 알려준 온라인 강의 플랫폼도 있으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날부터 강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35년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경험을 쌓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일주일 후 첫 사내 강의가 열렸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프로젝트 관리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준비한 강의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론서에는 없는 실전 경험, 실패에서 배운 교훈들이 젊은 직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강의가 끝난 후 인사팀장이 찾아왔습니다. 정기적으로 강의를 해줄 수 있는지 물으며 외부 강사를 초빙하면 시간당 20만 원은 줘야 하는데 영수 씨께는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수입이었죠. 집에 돌아온 영수 씨는 곧바로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강사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도움을 받아 프로필을 작성하고 강의 소개를 구체적으로 써넣었습니다. 35년 현장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실전 프로젝트 관리라는 제목으로 첫 강의를 무료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혜 씨의 뜨개질 사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판매할 소품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양이었지만 정혜 씨는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뜨개질 강습을 하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영수 씨의 첫 온라인 강의가 업로드되자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500을 넘었고 댓글에는 현장 경험이 녹아있어 정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가득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이런 실전 강의를 기다려왔다며 추가 강의를 요청했죠. 한 달 후 영수 씨는 첫 온라인 강의 수익을 정산받았습니다.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시작이 중요했습니다. 정혜 씨도 뜨개질로 월 8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죠. 영수 씨는 노트에 현재 수입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퇴직 3개월 만에 기본 연금 수입 315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파트타임 근무 150만 원, 사내 강의 30만 원, 온라인 강의 15만 원, 그리고 아내의 뜨개질 사업 80만 원이 더해진 결과였죠. 영수 씨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3개월 전의 막막함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작은 시작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이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영수 씨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참석하는 모임이라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오랜 친구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이미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많은 이들이 퇴직 후에도 다양한 일을 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호는 작년에 퇴직하고 시니어 대상 IT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상철은 자신의 영업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 해외 진출 컨설팅을 하고 있었고 기태는 마케팅 전문가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대화를 나누던 중 상철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다르니 힘을 합쳐 협동조합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영수의 경영관리, 정호의 IT, 상철의 영업, 기태의 마케팅을 결합하면 종합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였죠.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현실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각자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함께라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대형 컨설팅 회사의 높은 비용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시니어 컨설턴트 그룹이라면 합리적인 가격에 실전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혜 씨는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적극 찬성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큰 투자를 하기보다는 작게 시작하라고 조언했죠. 다음 주 4명의 동창들은 다시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10만 원씩만 모아 40만 원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과 명함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금액이었죠. 상철이 아는 중소기업들부터 무료 상담으로 시작해 신뢰를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시니어 컨설팅 그룹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사무실은 없었지만 카페에서 모여 회의하고 각자의 집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첫 클라이언트는 상철이 소개한 제조업체였습니다.
수출을 시작하려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죠. 4명의 시니어 컨설턴트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 영수 씨는 재무 구조를 분석하고 정호는 수출에 필요한 IT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상철은 해외 바이어 발굴 방법을 조언했고 기태는 해외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죠. 2주간의 컨설팅이 끝난 후 클라이언트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대형 컨설팅 회사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꼼꼼하며 비용도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욱이 벌써 소개하고 싶은 회사가 몇 군데 있다며 추천 의사를 밝혔죠. 첫 프로젝트의 성공은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동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어려운 문제는 함께 고민하니 해결책이 더 쉽게 나왔죠. 영수 씨는 집에 돌아와 수입 내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 달 컨설팅으로 5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고 다음 달에는 프로젝트가 2개나 잡혀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었죠. 그날 밤 영수 씨는 동창 단톡방에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함께여서 가능했다고. 친구들도 서로를 격려하며 내일의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퇴직 6개월 차 영수 씨는 이제 디지털 세상에 꽤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의 도움으로 시작한 온라인 활동이 예상외의 성과를 내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영수 씨는 놀라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이달의 인기 강사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무자를 위한 현장 경영. 노하우 시리즈가 수강생들로부터 평점 4.85, 0이라는 최상위권 평가를 받은 것이죠. 플랫폼 측은 전문 강사로 업그레이드하면 수익 배분율도 높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영수 씨는 즉시 아들 민수와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유튜브도 시작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강의 내용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35년간 수많은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영상의 제목은 퇴직 후 6개월 내가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진솔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퇴직 직후의 막막함, 시행착오, 그리고 극복 과정까지. 영상은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5만을 넘었고 댓글에는 공감과 감사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영수 씨의 이야기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았던 것이죠. 한편 정혜 씨도 디지털 마케팅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도움으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는데 뜨개질 과정을 타임랩스로 찍어 올린 영상들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팔로워가 500명을 넘어서자 주문 문의가 쇄도했죠. 부부는 서로의 디지털 도전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영수 씨는 유튜브 채널을 시니어 멘토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하고 일주일에 한 편씩 꾸준히 영상을 올렸습니다. 경영 노하우뿐만 아니라 퇴직 후 재정 관리, 건강 관리,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죠.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시니어 창업 가이드북 집필을 제안한 것이죠.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작가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흥분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아버지가 작가가 된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했고 정혜 씨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응원했습니다. 영수 씨는 노트북을 펴고 책의 목차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책 집필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퇴직, 두려움에서 기회로, 경험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법, 디지털 시니어 되기 등의 챕터로 구성했습니다. 정혜 씨는 60세,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는 제목을 제안했고 영수 씨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영수 씨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 유튜브, 그리고 이제는 출판까지 60세가 넘어 시작한 도전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4단계 지속 가능한 시스템 만들기.
퇴직 1년 차를 맞이한 영수 씨. 이제 그의 하루는 퇴직 전보다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은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유튜브 댓글에 답변을 달고 오전에는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고 오후에는 컨설팅 미팅을 하고 저녁에는 책 집필을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빡빡해 보이지만 모든 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시너지를 내고 있었죠. 점심시간 동창들과의 정기 미팅이 있었습니다. 시니어 컨설팅 그룹은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었고 고정 클라이언트도 5개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유 오피스라도 구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죠. 오후에 컨설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정혜 씨가 거실에서 뜨개질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혜 씨는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을 넘어 교육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만든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협업 시스템도 구축했죠. 저녁 식사 후 영수 씨 부부는 월간 가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달 결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월 수입이 850만 원에 달했던 것입니다. 국민연금 220만 원, 퇴직연금 80만 원, 파트타임 근무 150만 원, 컨설팅 120만 원, 온라인 강의 80만 원, 유튜브 30만 원, 책 선인세 50만 원, 그리고 아내의 사업 수입 120만 원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1년 전 매달 적자를 걱정하던 때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안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 한두 개의 수입원이 줄어도 다른 것들이 보완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수입원 다각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퇴직 첫날의 막막함과 두려움이 이제는 희미한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시작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정혜 씨와 함께 내년 계획을 세우며 영수 씨는 이제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니어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 영수 씨는 유튜브에 특별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퇴직 1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년의 여정을 정리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영수 씨는 시청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열정과 목적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영수 씨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제 그 도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며 영수 씨는 인생 2막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1년 6개월. 영수 씨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지만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이 문제였죠.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영수 씨는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배가 나왔는지 얼굴색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오후가 되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죠. 정혜 씨의 권유로 종합 검진을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 전 단계의 당뇨 위험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지금 당장 약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곧 만성 질환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60대는 건강 관리의 골든 타임이며 지금 관리하면 건강한 80대, 90대를 보낼 수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죠. 병원을 나온 영수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쓸 건강한 몸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아내와 함께 건강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부의 하루는 새벽 산책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30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니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난 또래 부부들과 인사를 나누며 정보도 교환했죠. 3년째 꾸준히 운동하고 있다는 박 씨 부부는 병원 갈 일이 확 줄어 의료비 절감 효과도 크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헬스장에도 등록했습니다. 젊은 트레이너는 시니어에게는 근력 운동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화의 가장 큰 적이 근육 손실이며
근력을 유지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지고 부상 위험도 줄어든다는 설명이었죠. 한편 정혜 씨는 부엌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저염식과 현미밥으로 식단을 바꾸고 유튜브에서 배운 건강 요리법으로 맛도 살렸습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졌지만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니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영수 씨는 3kg이 빠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정혜 씨도 피부가 좋아지고 만성적인 손목 통증이 사라졌다고 했죠. 영수 씨는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자신의 콘텐츠에도 반영했습니다. 시니어 창업가의 건강관리법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시니어들이 공감하며 비슷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영수 씨는 동창들에게도 건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시니어 컨설팅 그룹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함께 운동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시니어 건강 모임은 매주 토요일 아침 등산으로 이어졌고 동창들의 건강과 우정을 동시에 지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의사는 약 없이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칭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진짜 재산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건강 관리도 하나의 투자이며 그 수익률은 그 어떤 금융 상품보다 높다는 것을 말이죠. 건강을 되찾은 영수 씨는 이제 삶의 또 다른 측면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돈을 버느라 정신없이 살았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홀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느 일요일 영수 씨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시절 부하 직원이었던 김 과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도 퇴직을 앞두고 있어 조언을 구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만난 김 과장은 퇴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의 지난 1년 반을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실패와 성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까지. 김 과장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부장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다며 감사해했습니다. 이 만남은 영수 씨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 씨는 아내에게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디자인 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무료 멘토링은 처음에는 지인들 위주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참가자가 늘어났습니다. 영수 씨는 퇴직 후의 재정 관리와 새로운 일자리 찾기에 대해 조언했고 정혜 씨는 창업을 꿈꾸는 여성 시니어들을 도왔습니다. 첫 멘토링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간 은행원이었던 분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해했고 퇴직금 운용을 고민하는 분도 있었으며 가족과의 관계가 서먹해진 것을 걱정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경청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죠. 멘토링 프로그램은 점점 발전했습니다. 전문가 초청 강연, 스터디 그룹, 네트워킹 파티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취재를 왔습니다. 영수 씨는 인터뷰에서 퇴직 후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 누군가 조언해주고 함께 해줬다면 좋았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나섰고 영수 씨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주목받아 유튜브 구독자들이 멘토링 영상을 요청했고 영수 씨는 온라인 멘토링도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도 구축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영수 씨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더 큰 보람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도 영수 씨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했고, 정희 씨는 처음에는 무료로 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의 풍요로움이 경제적 풍요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온 가족이 깨달은 것이죠. 퇴직 2년 차 영수 씨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갈증이 생겼습니다. 바로 배움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35년간 일에만 매달리느라 놓쳤던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뒤늦게 찾아온 것이죠. 어느 날 대학 평생교육원 팸플릿을 보게 된 영수 씨는 시니어 인문학 과정에 눈이 갔습니다. 정혜 씨도 시니어 미술 치료 과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것을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찾은 날 영수 씨 부부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들떴습니다. 평생교육원 담당자는 요즘 시니어들의 학습 열기가 대단하다며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진짜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은 비슷한 연배의 수강생들로 가득했습니다. 40년간 사업을 하다 은퇴한 분, 교사였던 분, 공무원이었던 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수는 이 과정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문학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철학, 역사, 문학을 넘나들며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은 영수 씨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질을 배우며 60이 넘어서야 진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정혜 씨는 미술 치료 수업에서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예술적 감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강사는 정혜 씨가 정말 잠재력이 있다며 계속 그림을 그려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그날 배운 내용을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야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 공감했습니다. 학습에 대한 열정은 영수 씨의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문학적 통찰을 경영 컨설팅에 접목시키자 클라이언트들은 단순한 경영 기법을 넘어선 철학적 접근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수 씨는 유튜브 채널에 시니어 인문학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논어에서 배우는 은퇴 후 삶의 지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한 노년 등의 주제로 영상을 올렸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정혜 씨는 미술을 통해 제2의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시니어 미술 전시회에 출품한 제2의 인생이라는 작품은 많은 관람객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둠에서 시작해 점점 밝고 다채로운 색으로 변해가는 추상화는 퇴직 후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학습은 새로운 네트워크로도 이어졌습니다. 수강생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문화 탐방도 다니며 배움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니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6개월 후 수료식에서 영수 씨는 대표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공부했지만 이제는 삶을 위해 공부한다고. 배움에서 찾은 기쁨은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이었다고. 인생 이막에서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서재에 새로 산 책들을 정리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배우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풍요로운 노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정혜 씨와 함께 내년에는 외국어를 배워 여행도 다니자고 계획하며 배움의 즐거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퇴직 3년 차를 맞이한 영수 씨. 이제 그의 삶은 경제적 안정을 넘어 더 큰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읽던 영수 씨는 독거노인 문제를 다룬 기사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 씨는 구청 복지과를 찾았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밝히자 복지과 직원은 반가워하며 전문성 있는 시니어 봉사자가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신청조차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서류 작성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즉시 시니어 도우미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은 78세 박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글을 잘 모르는 할머니는 복잡한 서류 앞에서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하나하나 설명하며 서류 작성을 도왔고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식 같은 분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정혜 씨에게 그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정혜 씨도 뭔가 하고 싶다고 했고 영수 씨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목도리나 장갑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정혜 씨는 즉시 뜨개질 모임 회원들과 함께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의 봉사활동은 점점 체계화되었습니다. 시니어 컨설팅 그룹 동창들도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컴퓨터 교육을, 상철은 병원 동행 서비스를, 기태는 생활 상담을 맡았습니다. 시니어 나눔 봉사단이 정식 출범한 것이죠. 지자체의 지원도 받게 되었고 구청장이 직접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시니어가 시니어를 돕는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봉사활동 중 영수 씨는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82세의 전직 대학 교수였던 최 할아버지였습니다. 많은 제자를 가르쳤던 분이 이제는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며 쓸쓸해했습니다. 영수 씨는 오히려 교수님을 만나 영광이라고 했고 최 교수는 덕분에 다시 사람 사는 맛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정혜 씨의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 달에 목도리 50개, 장갑 30켤레를 만들어 전달했고 받는 분들의 감사 인사에 오히려 봉사자들이 더 행복해했습니다. 손주들 선물 만들듯 정성껏 만들었다는 회원들의 말에서 진정한 나눔의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영수 씨는 봉사 경험을 유튜브에도 공유했습니다. 나눔이 만드는 풍요로운 노후라는 주제의 영상은 많은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퇴직 후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닌 나누는 삶의 기쁨을 전한 것이죠. 6개월 후 시니어 나눔 봉사단은 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영수 씨는 대표로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누고 아는 것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라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영수 씨 부부는 조용히 산책을 했습니다. 3년 전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때를 돌아보며 이제는 진짜 풍요가 돈이 아니라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고맙다고 손을 꼭 잡아주실 때의 따뜻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해가 저무는 공원 벤치에 앉아 영수 씨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고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되고 나눔의 보람을 느끼게 된 여정. 그것은 단순한 은퇴 후의 생존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인생 이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으니까요. 퇴직 5년 차 김영수 씨는 이제 65세가 되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지난 5년간의 추억이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첫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던 날, 책 출간 기념회, 시니어 나눔 봉사단 창립식, 그리고 가족들과의 행복한 순간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는 시간, 영수 씨는 노트북 앞에 앉아 두 번째 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5년, 내가 찾은 진짜 행복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첫 책보다 더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도 이제는 단순한 뜨개질 사업가를 넘어 시니어 창업 아카데미의 인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민수와 수진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는 손주들의 목소리에 집안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영수 씨의 북콘서트가 있는 날이었고 온 가족이 응원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300석 규모의 강당은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시니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수 씨는 무대에 올라 5년 전에 막막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여정을 나눴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수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유튜브로만 보다가 실제로 만나니 더 감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서로 응원하며 가자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니어 라이프 디자인 센터 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전국 10개 도시에 지부가 생긴 큰 조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받은 시니어가 5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에 영수 씨는 감격했습니다. 기념식에서 영수 씨는 시니어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은퇴자들이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5년 전 퇴직했던 나를 떠올리며 그때의 두려움이 지금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퇴직 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평생 못할 줄 알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책도 쓰고 수많은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살. 무엇보다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정혜 씨가 방으로 들어와 영수 씨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5년 전을 회상하며 정말 많이 변했다고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직도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계획이니 아직 35년이나 남았다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은퇴를 인생의 황혼이라고 하지만 영수 씨 부부에게 그것은 새로운 여명이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매일이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은퇴가 두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작은 용기, 작은 발걸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60부터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퇴직 후 수입이 줄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김영수 씨의 5년간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수많은 은퇴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퇴직 후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려움을 용기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모든 시니어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